1. 담배도 안 폈는데 폐암이라고요? 비흡연자의 폐암, 그 예고 없는 공습. 안녕하세요. 저는 호흡기내과 전문의 김태형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비흡연자의 폐암이라는 조금 낯설지만 점점 우리 사회에서 늘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담배 한 번도 피워본 적 없어요. 근데 왜 폐암이죠?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희 병원에는 최근 김영선님이라는 환자분이 오셨습니다. 60대 초반의 여성으로 평생 단 한 번도 담배를 피워본 적이 없는 분이셨어요. 심지어 남편이나 가족 중에 흡연자도 없어서 간접 흡연도 크게 노출된 적이 없다고 하셨죠. 더구나 평소에는 감기도 잘 안 걸릴 정도로 건강하셨고 병원에 가본 것도 최근 몇 년간 건강검진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부터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점점 몸이 무거워지더니 결국엔 혼자 걷는 것도 어려울 정도가 되셨습니다. 기침도 없고 가래도 거의 없었지만 왠지 몸이 너무 힘들다는 느낌만 계속되었던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나 빈혈증으로 생각하고 병원을 찾으셨지만 정밀 검사를 통해 발견된 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폐암. 그것도 말기인 사기였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이미 암세포가 폐를 넘어 뇌척수막까지 전이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똑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김영선님의 사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최근 의료 현장에서는 비흡연자, 특히 여성에게서 폐암이 점점 더 자주 진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며 한국에서도 매년 약 30% 이상의 폐암 환자가 비흡연자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은 과거보다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비흡연자의 폐암, 특히 비소세포 폐암은 예후가 나쁜 편인데요. 증상이 거의 없거나 감기처럼 가볍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흡연을 하지 않았는데도 폐암이 생기는 원인은 뭘까요? 첫 번째는 유전자 돌연변이입니다. EGFR, ALK, ROS1 등의 특정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세포의 분열과 증식을 조절하는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이로 인해 암세포가 통제 없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특히 EGFR 유전자 돌연변이는 아시아계 여성 비흡연자에게서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김영선 님도 바로 이 EGFR 유전자 변이가 있었던 경우였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실내 공기 오염과 미세먼지, 그리고 라돈과 같은 자연 방사선 노출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미세먼지에 예민해졌지만 그보다 더 간과되고 있는 게 바로 라돈입니다. 라돈은 무색무취의 방사성 기체로 오래된 건물이나 아파트의 바닥, 콘크리트 벽 등에서 자연적으로 방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환기가 잘 안 되는 실내 공간에서 라돈 농도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환경은 비흡연자의 폐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는 여성 호르몬과 관련된 내분비계 요인입니다. 폐암과 여성 호르몬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점차 늘고 있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폐 조직 내에서 에스트로겐 수용체의 발현이 높을 경우 폐암의 성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생물학적 성차가 폐암 발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음식이나 약물에 포함된 유해물질 노출도 문제입니다. 일부 조리 방식, 특히 고온에서 조리되는 음식의 연기, 탄화된 기름, 찌꺼기, 플라스틱에서 유래한 미세 화학물질 등에 노출되는 경우도 폐의 미세한 염증을 지속적으로 유발해 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폐는 우리 몸에서 외부 환경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장기 중 하나입니다. 공기 속에 있는 모든 입자, 가스, 바이러스, 화학물질이 직접적으로 폐에 도달하죠. 심지어 1년에 수백만 번 호흡하면서도 우리가 흡입하는 공기의 질에 대해선 무방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비흡연자의 폐암은 한마디로 말해 조용한 침입자입니다. 증상도 없이, 기침 한 번 없이, 가슴 통증도 없이 천천히 폐 깊은 곳에서 자라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문제는 이 병이 너무 늦게 발견된다는 점입니다. 김영선님 역시 전조 증상 없이 갑작스럽게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나마 발견된 것도 가족의 적극적인 권유로 정밀 검사를 받은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조금만 더 늦었다면 치료조차 시도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겁니다. 따라서 저 김태형은 이 자리를 빌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분들께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비흡연자라고 폐암에서 자유로운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하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암이 바로 비흡연자의 폐암입니다. 특히 중년 이상의 여성이라면 특별한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인 저선량 폐 CT 검사를 권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은 흉부 엑스레이만으로는 폐암을 조기에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단순 촬영으로는 폐에 깊숙한 곳, 특히 폐 말단 조직에 생긴 종양은 놓치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선량 CT 저선량 컴퓨터 단층 촬영은 조기 암을 발견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1에서 2cm 크기의 종양도 발견 가능하고 방사선 노출량도 일반 CT보다 낮아 부담도 적죠. 특히 국가 폐암 검진 대상이 아니더라도 자비로라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 것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흡연자의 폐암이 얼마나 조용하고 위험하게 다가올 수 있는지를 사례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단락에서는 이러한 암이 어떻게 유전자 돌연변이로 인해 발생하고 그에 맞는 표적 치료제가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젠 선택의 시대. 내 유전자에 맞는 치료를 받는다. 표적 치료제의 기적. 안녕하십니까? 호흡기내과 전문의 김태형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담배를 피우지 않아도 폐암에 걸릴 수 있다는 현실과 그 배경에 존재하는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해 간단히 언급드렸는데요. 오늘은 그 유전자 돌연변이를 정면으로 겨냥해 싸우는 요즘 가장 주목받는 치료법, 표적 치료 타거티드 세러피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표적 치료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SF 영화나 미래의학 이야기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치료는 이미 수많은 환자들에게 적용되어 기적 같은 생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단순한 생명 연장을 넘어서 일상을 되찾고 직장과 사회로 복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고 있는 희망의 무기입니다. 사례 1. 60대 여성 EGFR 유전자 돌연변이 발견. 먼저 김영선님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비흡연자임에도 불구하고 폐암 사기 진단을 받으셨고 암세포는 이미 뇌와 척수막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일반적인 항암 치료로는 예후가 좋지 않은 상태였죠. 하지만 다행히도 조직 검사 결과 EGFR 유전자 돌연변이가 발견되었고 이에 따라 맞춤형 표적 항암제 처방이 가능했습니다. 이 EGFR 표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이라는 유전자는 우리 몸의 세포 성장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수용체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세포는 마치 가속 페달이 고장 나버린 자동차처럼 통제 없이 증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암세포가 자라는 원리죠. 표적 치료제는 이 가속 페달을 정확히 겨냥해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도로 위를 미친 듯이 질주하는 차량에 스파이크를 설치해 멈추게 하듯이 돌연변이 단백질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구조입니다. 김영선님은 2세대 EGFR 억제제를 투여받았고 단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혼자 앉지도 못하고 기침과 가래로 잠조차 자지 못하던 분이 혼자 병실 밖을 거닐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전이 아니라 의료진 입장에서도 기적에 가까운 반응이었습니다. 표적 치료는 어떻게 작용하는가? 표적 치료제를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전통적인 항암제와의 차이점을 짚어야 합니다. 전통 항암제. 기존의 항암제는 세포 분열이 활발한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 설사, 면역력 저하 같은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죠. 암세포뿐 아니라 우리 몸의 정상적인 세포들도 함께 희생됩니다. 표적 항암제. 반면 표적 항암제는 정확히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암세포만 공격합니다. 예를 들어
EGFR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경우 그 수용체만을 막는 약을 씁니다. 마치 키와 자물쇠처럼 딱 들어맞는 구조를 가진 단백질을 정밀 타격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접근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부작용이 훨씬 적다. 일반 세포를 건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피로감, 식욕 저하 정도의 경미한 부작용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용이 간편하다. 대부분 경구약 형태로 하루 1에서 2알 복용이면 됩니다. 효과 발현이 빠르다. 많은 환자들이 1에서 2주 내에 호흡곤란, 기침, 통증 등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삶의 질이 높다.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집니다. 표적 치료제가 효과적인 유전자 돌연변이 유형. 현재까지 폐암에서 표적 치료가 가능한 대표적 유전자 변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EGFR 아시아 여성 비흡연자에게서 많이 발생. 가장 흔함. ALK 젊은 연령대 비흡연자에게서 비교적 흔함. ROS1 드문 편이나 발견 시 매우 효과적인 치료제 존재. RET, MET, BRAF, KRAS G12C 최근에는 이들에 대한 약물도 개발 중. HER이 NTRK 일부 희귀 변이이지만 신약 임상 활발. 각 유전자마다 전용 약물이 다르고 돌연변이의 위치나 형태에 따라 약물 반응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정밀 유전자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밀 유전자 진단 NGS 검사란 표적 치료의 핵심은 정확한 진단입니다. 최근에는 NGS-NEXT 제너레이션 시퀀싱라는 최신 유전자 검사 기술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NGS는 한 번의 검사로 최대 300개 이상의 유전자 변이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에 한 개의 유전자만 확인했지만 이제는 한 번의 검사로 모든 가능성을 확인하고 각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옵션을 빠르게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컨대 한미자 씨의 사례에서는 과거 수차례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아도 암세포가 줄지 않았는데 NGS 검사 결과 RET 유전자 돌연변이가 새롭게 발견되었고 이에 맞는 표적 치료제가 투여되어 3cm가 넘던 종양이 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알 수 없는 폐암으로 분류되던 경우들이 이제는 이름과 타겟을 가진 정확한 질병이 되는 셈이죠. 사례 이박성원 씨 3세대 표적 치료제의 주인공. 박성원 씨는 폐암 사기 진단 후 EGFR 변이를 기반으로 1세대 표적 치료제를 복용하다가 T790M이라는 내성 돌연변이가 발생해 암이 다시 자랐습니다. 암세포는 살아남기 위해 약물이 결합하는 자리에 돌연변이를 만들어 도망치는 방식으로 저항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의료기술은 이에 맞서 3세대 치료제 오시모티닙을 개발해냈습니다. 이 약은 T790M 돌연변이마저 잡아낼 수 있으며 뇌혈관 장벽도 통과해 뇌전이에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결과적으로 박성원 씨는 3년 8개월간 재발 없이 생활하고 있으며 지금은 여행도 다니고 가족과의 시간을 더욱 소중히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 뇌전이까지 효과적인가? 우리 뇌는 매우 중요한 장기이기 때문에 외부 물질이 쉽게 들어올 수 없도록 뇌혈관, 장벽 BBB,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는 보호막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반 약물은 이 장벽을 통과하지 못해 뇌 속의 암세포는 무방비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3세대 EGFR 억제제는 이 뇌혈관 장벽을 자연스럽게 통과할 수 있도록 분자 구조를 설계해 뇌전이 폐암 치료에도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들이 뇌 종양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들고 신경학적 증상이 호전되는 효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래 치료의 방향 내성과의 전쟁. 물론 표적 치료제가 완벽하진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세포는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돌연변이를 만들어 약물에 저항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내성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다시 타겟할 수 있는 후속 약물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EGFR T790M 이후에는 C797S 돌연변이 대응 약물도 연구 중이며 복합요법, 이에 표적 치료 면역 항암제 병행요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표적 치료제는 폐암 생존율을 어떻게 바꿨나? 과거 비소세포 폐암 사기 평균 생존 기간 8에서 12개월. 표적 치료 이후
EGFR 돌연변이 보유 시 생존 기간 3에서 5년 이상 가능. 3세대 치료제 사용 시 일부 환자 8에서 10년 생존도 가능. 삶의 질. 통원 치료로 가능. 일상 복귀도 무리 없음. 당신의 암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겨냥한 치료도 있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암은 더 이상 무차별한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암세포가 어떤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그 암세포만 정조준하는 무기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제는 항암제가 모두에게 동일한 약이 아니라 당신의 암에 맞춤 치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단 하나, 조직 검사 후 유전자 돌연변이 확인입니다. 3. 면역의 문을 여니 기적이 시작됐다. 표적이 없는 환자를 위한 희망, 면역 항암제의 시대. 이전 두 단락에서는 비흡연자 폐암의 진단과 유전자 돌연변이를 활용한 표적 치료의 놀라운 발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돌연변이가 없는 환자는 어떻게 하나요? 표적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면 희망이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의 주제인 면역 항암제입니다. 면역 항암제는 표적 치료의 범주에 들지 않는 혹은 이미 표적 치료에 실패했거나 내성이 생긴 환자들에게도 새로운 생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는 무엇인가? 우리 몸에는 암세포를 감시하고 제거하는 자체 보안 시스템, 즉 면역 체계가 존재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T세포입니다. 이 T세포는 바이러스 감염 세포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세포도 감지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너무나도 교활하고 영리한 전략으로 이 T세포의 눈을 속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암세포의 가짜 신분증이라 불리는 PDL1이라는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이 T세포 표면의 PD1 수용체와 결합하면 T세포는 이 암세포를 자기 자신으로 착각하고 공격을 멈추게 되죠. 면역 항암제는 이 결합을 차단합니다. 즉, 저는 정상입니다라고 위장한 암세포의 가짜 명찰을 벗겨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T세포는 암세포를 다시 인식하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처럼 면역 항암제는 면역세포가 원래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돕는 약물입니다. 흔히 면역관문 억제제라고도 부릅니다. 사례 3. 표적이 없어도 희망은 있다. 이명훈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명훈 씨는 30대 후반에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폐암 중에서도 특히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비소세포 폐암이었고 불행히도 EGFR, ALK, ROS1 등 표적 치료가 가능한 돌연변이 유전자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항암제와 방사선 치료로 암의 크기를 줄이려 했지만 암세포는 빠르게 뇌로 전이됐고 곧이어 신체 기능도 급격히 저하되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땐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하필 내가 폐암인지 아무 해답도 없었죠. 그러던 중 의료진은 PDL1 수치가 높다는 검사 결과를 발견했고 곧바로 면역 항암제 투여가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첫 3개월 안에 종양 크기가 급격히 줄었고 7cm가 넘던 복부전이 종양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뇌전이도 멈췄습니다. 그는 다시 말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저에게 그 약은 정말 기적이었어요. PDL1 수치와 치료 반응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역 항암제가 효과를 보이기 위해선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바로 암세포가 PDL1이라는 면역 억제 단백질을 많이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PDL1 수치가 50% 이상이면 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치가 1에서 49%인 경우 항암제 병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0%여도 일부 환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희귀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PDL1 발현 여부에 따라 단독 사용 혹은 병용요법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임상에서는 세포 독성 항암제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이 표준 치료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수술이 어려운 환자들에게도 종양 크기를 줄이고 수술 가능성을 열어주는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의 실제 효과. 지금까지
면역 항암제의 효과를 입증한 대표적 임상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9분, 기존 항암제 면역 항암제 병용요법. 평균 생존 기간 9에서 12개월, 18에서 30개월, 최대 36개월 이상. 5년 생존율 5% 이하. 20에서 30% 이상. 40% 이상 가능. 종양 크기 감소율 10에서 15%, 30에서 40%, 50% 이상. 특히 병용요법을 통해 암세포가 수술 전 완전히 사라지는 병리학적 완전관해가 나타나는 사례도 증가 중이며, 이는 재발률을 현저히 낮추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됩니다. 표적, 면역, 병용의 시대입니다. 이제 의료계는 하나의 치료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표적 치료와 면역 치료.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방식은 암을 더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게 해주며, 특히 내성이 생긴 표적 치료 이후의 대안으로 매우 유망합니다. 예를 들어 EGFR 돌연변이를 가진 환자에서 표적 치료 도중 PD-L1 수치가 상승하면 병용, 면역 항암제를 사용하는 전략이 검토됩니다. 또한 면역세포 활성제, 암 백신, CAR-T, 세포치료 등도 연구 중으로 향후 치료법은 점점 더 개인 맞춤형으로 세분화될 것입니다. 면역 항암제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해서는 모든 약에는 한계가 있고 면역 항암제도 예외는 아닙니다. 효과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PD-L1 발현이 낮은 경우 또는 T세포가 원래부터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 효과가 약합니다. 부작용 과잉 면역 반응, 갑상선염, 폐렴, 피부 발진, 대장염, 간 기능 이상. 이는 면역이 너무 활성화되면서 정상세포까지 공격하는 자가면역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스테로이드로 조절하면 대부분 완치 가능합니다. 새로운 치료 패러다임 면역 치료와 수술. 과거에는 폐암 3기, 4기 환자에게는 수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면역 항암제와 화학 항암제를 병용한 후 종양 크기를 줄이고 수술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환자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69세 남성 환자 사례에서는 면역 항암제 치료 후 종양 크기가 줄어들어 원래 불가능했던 폐엽 절제술이 가능해졌고, 이후 2년 넘게 무재발 상태를 유지 중입니다. 앞으로의 면역 항암제는 이제 단일 약물이 아닌 다양한 면역 조절 약물, 유전자 편집 면역세포, 암 백신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폐암뿐 아니라 위암, 간암, 췌장암 등 다른 고형암에도 확장되고 있으며, 조만간 면역 치료가 기본 치료가 되는 시대가 도래할 것입니다. 면역이 깨어날 때 암은 무너진다. 폐암 치료는 과거 절망의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다릅니다. 표적 유전자 치료로 암을 정밀 타격하고 면역 항암제로 자기 몸의 힘을 일깨우며 병용 치료로 수술이 가능하게 만들고 이후 완치와 무재발을 노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지금 폐암은 치료 불가능한 병이 아니라 다스릴 수 있는 병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열쇠는 면역입니다. 몸의 본래 능력만 회복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암조차 통제할 수 있습니다.